자, 이 생산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MPL도 찾아보고 APL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특정한 점, 그러니까 생산함수상의 한 점에서 MPL과 APL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L과 여기 있는 Y가 마치 L0, Y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이니까 생산함수를 노동 투입량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파 곱하기 A의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APL은 단순히 생산한 것을 L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Y를 L로 나누어 주면 자, L의 알파승인데 알파의 마이너스 1승만 해주면 되겠죠. L로 나누어 주니까 1승을 빼주면 됩니다. L의 알파승에서 L로 나누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L의 마이너스 1승을 해주면 돼요. 자, 이런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분자 이게 Y고요. 이걸 L로 나누었습니다. 자, 사실 분모에 있는 L은 여기 1승을 하나 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쓰지 않는 거지만. 자, 그러면 이 식은 뭐와 같아지냐면 자, L의 알파승, 그 다음에 얘가 분자로 올라갈 때는 승수의 마이너스를 달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자, L 똑같은 경우에 승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게 APL이고요. 자, 이게 MPL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냐면 MPL에는 여기 알파가 있어요. 미분하는 과정에서 L에 있는 승수가 앞으로 내려온 것이죠. 근데 알파는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분의 2, 뭐 0.5 이런 값이에요. 알파를 0.5라고 한번 해보죠. 다 똑같은데 여기는 1이 있고 평균 생산에는 1이 있고 한계 생산에는 0.5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MPL이 APL보다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L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경우, 뭐 L이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 똑같은 값을 갖는 경우에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MPL은 APL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정확히 그걸 표현한 것이죠. L이 어떤 점에 있든 상관없이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원점에서 출발해서 요 점에 요 점까지 도달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항상 접선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MPL은 APL보다 항상 작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생산함수를 가정했을 때 이야기겠죠. 이러한 생산함수를 가정했을 때 MPL은 APL보다 항상 작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자, MPL은 여러분 우리가 전에 했었으니까 쉽게 이렇게 우하향하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결과는 뭐냐면 APL이 MPL보다 항상 더 큰 거예요. 우리 이런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MPL은 APL보다 작고 반대로 APL은 MPL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APL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MPL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APL이 있습니다. 그러면 MPL은 얘가 APL이잖아요. A 곱하기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평균 생산이니까 노동의 평균 생산 APL이니까 MPL은 APL에 예를 들면 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PL에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APL에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APL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해 놓으면 우리가 MPL을 거꾸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평균 생산은 우리가 이러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이런 단순한 생산함수를 가정을 할 경우에 물론 보다 더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노동의 평균 생산이 노동의 한계 생산보다 크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간단한 생산함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 생산함수에 따르면 항상
노동의 평균 생산이 노동의 평균 생산이 노동의 한계 생산보다 크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그림 먼저 보시죠. 이렇게 그림에 반영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섹터와 두 번째 섹터, 섹터 1과 섹터 2가 있는데 이제 섹터 1을 그냥 편의상 farm 섹터라고 하고요. 자, 이쪽은 farm이고요. 농업 부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섹터 2를 뭐 인더스트리 섹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문이고요. 이쪽은 농업 부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아니라 노동의 평균 생산이 적용이 된다.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평균 생산이 노동의 한계 생산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자, 일단 다시 우리 돌아가서 제가 왜 노동의 평균 생산을 노동의 한계 생산 대신 표현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간단한 모형은 사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고 싶냐면 어떤 섹터에서는 노동자들이 한계 생산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균 생산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farm 섹터와 인더스트리 섹터 두 가지를 볼 것이고요. 이제 인더스트리 섹터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이 되지만 farm 섹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farm 섹터에서는 노동의 평균 생산에 따라 노동의 평균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해 보죠. 대체로 사실 농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니까 그 선진국이라든가 혹은 적어도 우리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의 농업 부문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개도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신흥국에서 비교적 농업 부문의 비중이 아직은 높은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농업의 GDP 비중은 매우 낮아서요. 10%도 이제 되지 않습니다. 5% 고 언저리쯤 되는 것 같은데요. 매우 낮은 거죠. 경제 전체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전체에 있어서 큰 의미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전체에 있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창출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비중이 높지 않다는 뜻이죠. 그것이 결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우리가 판가름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중을 가지고 나는 나는 그 비중에 따라서 중요도를 매기겠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경제학에서는 비중이 높은 것이 중요하고 비중이 낮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도국이라든가 신흥국에 가게 되면 아직도 농업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한 20%에 달하는 그 경제 전체의 GDP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짐작도 할 수 있냐면 물론 반드시 어떤 부문에 그 전체 GDP에서 그 생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뭐 반드시 고용 비중도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서 전체 GDP 가운데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고요. 그리고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경제 전체의 고용으로 봤을 때 대체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반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높아요. 우리 뭐 자동차라든가 뭐 전자제품 그리고 조선업 이런 것들이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든가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 부문의 GDP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산업 부문의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고용 비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대규모 장치 산업이어서 자본 설비가 필요한 산업들이지 노동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